비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비료, 예. 저기 사료가 아니고요. 예. 자, 그럼 또 하나. 여기는 그 유지로 허가 났죠, 국장님? 유지로요. 여기 봐요, 여기 느낌 되는데. 근데 이 사체는 폐기물로 구분이죠, 법으로. 근데 폐기물도 이거 들을 수 있습니까? 그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네네. 요거는 이렇게 처리가 허용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최영길 회장님. 예. 왜 그 먼저 번에 우리 구제역 났을 때 그 저쪽에서 우리가 소가이로 렌더링 들어왔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 써갖고 논란이 좀 됐었는데 지금 렌더링 하는 데가 포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축산단체에서 이 연천에서 살처분한 길로 들어오는 과정에 예. 일부 농가들을 제가 좀 만났어요. 아까 연천 들렸다가. 근데 회장님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받은 게 있습니까? 특혜를 받은 건 없고요. 네. 기본적인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5월 17일 이후에 연천에서 그 역학적으로 진행됐던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 40일이 지나면서 연천이나 포천이나 철원이나 확대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야외에서 멧돼지가 발현돼서 그것이 이제 감수성이 있어서 그게 전파의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 철원, 포천은 한 방역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혹여나 살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감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하게 그 렌더링을 해서 감염축을 없애는 게 결국은 포천의 농가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묻냐면은 지금 우리 돼지가 그 지금 110근짜리가 지금 출하가 안 되니까 150까지 과체중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축분도 못 나가죠. 예. 지금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돈단체에서 제가 도하고 조율을 했는데 도에서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국으로 풀어달라고 그랬죠. 돼지 출하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안 세웠습니까? 지정독 주장을 해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도에 설 수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 도에 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푸는데 지금 다른 양돈 농가들이 회장님한테 속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듣고 왔어요. 제가 아까 전화 안 받았죠? 제가 의정부 예시장에 있다가 연천 갔다 오늘은 안 받더라고요. 근데 양돈 농가 몇 사람들이 회장님 반찬에 속고 있다. 지금 몇 사람이 지금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뭐냐? 그분들은 그거예요. 최 회장이 인센티브 받은 게 뭐냐?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러면은 포천이 이렇게 악조건에 타 지역이 아무리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지만은 여기 돼지가 우리가 지금 전국 2위죠. 그런데 양돈농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왜 연천구 일로 와서 렌더링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회장님에서 어떤 조건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돈농가를 위해서. 근데 얻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양돈농가들이 얘기한 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9월 16일 이후로 지금 41일째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얻은 거 없는 그런 거나 이거라니까. 41일째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실질적으로 지정도 출장이라고 포천 농축산을 여기 지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이 1,400두입니다. 포천에서 발생하는 것은 2,500두 발생을 하는데 매일 1,000두씩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포천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항에 지정도 출장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에 대한 부분들은 양분 총량제로 되어 있어서 지역을 못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그 해제가 돼 있어서 그거는 수용이 돼 있는데 퇴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그 해제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한 부분이 개별 농가 초소에 대한 해제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10월 9일 날 그 이제 마지막 제14차 발생을 하고 나서 21일이 경과돼야 개별 농가 초소에 대한 해제는 검토한다 그래서
약 한 5, 6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제한다는 전제 조건을 바꿔서 이것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확실히 얻은 게 없죠? 지정도축장 해제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전국으로 풀었습니까? 풀렸습니까? 전국을 푸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량되는 이제 초과되는 물량이 1000두 정도가 초과가 되는데 1000두에 대한 부분들은 도축장을 해제하는 부분을 언지를 받았습니다. 언지를 받은 겁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언지를 받은 건지 아직 저기 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답변 아, 예, 그래요? 예, 예.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 지금 포천도 축장 가지고는 용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연천도 축장 쪽을 갖다가 저 추가 허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양론동안이 걱정 없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실행이 되는 겁니까? 예, 바로 뭐 하루 이틀 내에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 이 농가들은 이제 걱정이 말이죠. 예. 우리 시에서나 이제 뭐 시에서면 시에서 도에 관할이다 도에서 농림부단 이 긴급 재난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이게 시행이 바로 될 것이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니까 얻은 게 없다. 이거는 또 해놓고서 안 할 수도 있다. 농민들 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 확답을 여기서 제가 뭐 양면 농가가 아니고 기자로서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확실히 확답이 되는 겁니까 이틀 후에? 예, 그렇습니다. 이틀 안에 하겠습니다. 이틀 안에요. 아, 그럼 됐습니다. 저는 이제 농민들이 그게 제일 우려사항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도나 농림부나 긴급재난상이고 모든 분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양농가들이 뭐 욕심을 무조건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걸 확실히 하나라도 좀 분명하게 얻고 싶어가지고 그 해답을 제가 좀 여기서 또 우리 국장님을 그냥 하시니까 그건 확연하게 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틀 후에. 그리고 부연에서도 말씀드리면 퇴비 수용하고 그 개별 농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네네. 거의 공무원하고 분경해서 5,000명 이상이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네네. 그게 이제 농가들한테도 출입 통제할 때는 엄청나게 고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포천시에서도 그렇고 그 회장님도 그렇고 다 처음에 강력한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좀 사실은 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같은 방역되고 같은 교통권이고 관할권이고 한 몸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분녀나 또 개별 농가에 쓰는 그 농가 그런 문제 그런 거가 해소가 되려면 잠재 기간이 보통 그 14일에서 19일 3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기간을.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12일인데 그 전에 살처분이나 이런 게 이제 모든 게 연천 그 다 비우게 있는 거를 다 끝나야만 농림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이제 그 분뇨 그것도 좀 빨리 앞당기고 그 개별 농가 이런 것도 근무하는 것도 뭐 24시간 꼭 근무해야 될 건가 이 발생 지역하고 이 완충 지역은 좀 하지만 그 남쪽이나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데는 좀 먼저 그 농가에 대한 그 부담도 좀 경감시키고 이렇게 농림부에서 전향적으로 하려면 뭔가 좀 빨리 살처분을 해야 되지 않냐. 농림부에서 자꾸 이제 그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랜더링이라는 회사가 그 포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간곡하게 포천에 대해서 읍소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돼서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렌더링을 하면은 지금 이 한두에 지금 그 우신하고 연천하고 한두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렌더링 가격이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충 어림 잡아서 한 3만 한 5, 6천 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연천하고 업체하고 가격 금액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천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방금. 그러면은 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우리 렌더링 업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 재난상 하면은 긴급 재난상이면 법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도 긴급 재난상이니까 허용이 되더란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다른 분들 얘기가 포천시에서 이러한 재난상이 나면은 돈 버는 거는 우신밖에 없어요. 냉정히 따지면. 자, 먼저 소했을 때도 그랬죠. 소했을 때도. 그러면은 포천은 얻는 게 뭐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번대로 연천서 싣고 올 때 당연히 방역 체계가 잘 되겠지만은 그것도 걱정이지만은 우리가 우신을 가려면 못 가요. 방역 이 체계로 해서 방역 체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단 특정인만 가서 보게 되는데
지금 포천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장님. 연천하고 우신하고만 계약자 한 마리 한 35,000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돈은 우신하고 연천군이지 포천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쪽은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천상 우리는 이제 연천군이나 포천시가 어떻게 우신 업체만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공장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에 아까도 그 양문에 처음 가봤는데 그분들이 벌써 소문을 듣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그 과수입으로 생각도 않은 업체 이제 이런 물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는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망제는 뭐 꼭 먹고 알 먹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방역 체계가 좀 더 확연하게 이런 체계 주변을 해주면은 그런 그 공장 밀집 지역에서도 그런 오해성이나 포진의 불만이 없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하겠고요. 그쪽 일대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노력해서 불이체가 없도록 좀. 고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좀 그 포천만 그 포천에도 얻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포천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천이 북부에서는 32만 도가 넘고 양도만 하더라도 제1이고 그다음 경기도에서도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이제 양도는 주력 산업이고 또 이게 포천에 있는 양도를 지켜야만 그 저희들 우리 경기도 포천이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포천이 뚫리는 순간 이제 뭐 전국적인 방역 체제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포천을 중요시하고 또 포천시에서도 그런 우리 양도협회랑 같이 이렇게 크게 수용하기로 결정한 거는 아무래도 그 양도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큰 결단을 좀 해주셨다고 그렇게 좀 믿어주셨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도 예. 동감하고요. 예. 저희도 이제 우리 회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축산에 관련 분들이 계신데 우리 이제 양도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가 같은 그 공감대를 갖고 사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렌더링 할 때 그 이상의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처리하다 보면은 좀 더 이분들이 확연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또 얻은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걱정스러워서 그분들 말씀을 제가 여기서 현장에서 들려드린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동감을 하세요? 뉴스빔 양상영 기자입니다. 그 전염 확산에 위험이 있는 돼지를 갖고 오면은 여태까지 한 마리도 발생을 안 했었는데 위험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그게 포천의 양돈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아까 방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그 양돈 농가나 저기 할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멧돼지로부터의 전염이 이제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역 체계를 더 지금 계속 강화하고 매체수 개체수도 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사격도 허용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했던데 우선은 그쪽으로 집중을 하려면 이제 일단 결정이 된 연천에 대해서 살처분이 빨리 끝나야 저희들 방역 농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분뇨나 이거 분뇨 방출이나 또 아까 개별 농가의 어떤 그런 그 부담이나 이런 것도 다 좀 이렇게 경감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렌더링을 위한 저희들이 반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 렌더링을 위한 반입은 내일부터 시작합니까? 28일? 빠르면 오늘부터. 오늘부터요? 오후에라도 좀 들어갈 거. 오늘 가져오는데 오늘 알리시는 거예요? 통보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예. 오늘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 사항 아닙니까? 연천에 그 민통선 있는 데에서 발생이 되니까 연천시 전체, 연천군 전체를 지금 살처분하고 있고요. 김포도 마찬가지 경우였고 강화, 파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천의 청산 쪽에서 발생이 된다. 네. 그러면은 그 철원이나 예. 포천까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걸려서 갖고 와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없애서 포천을 보호한다는 그런 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니 입장을 바꿔놓으면은 여태까지 발생을 안 했는데 예. 발생 위험이 있는 가축으로 싣고 오면은
오히려 전염 확산이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 저희가 그 충분히 사전에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수평, 그러니까 기계적 전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차량이나 또는 기계적 전파가 없다는 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국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혹시라도 포천은 산악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연천하고 이런 데서 감염이 되면 그 피해가 너무 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살처분을 하는 겁니다. 제가 9월 달에 취재를 했을 때는 연천에도 렌더링 시설이 한 곳이 있고 포천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연천 시설은 이용을 안 하고 왜 포천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연천도 동시에 같이 합니다. 아, 동시에?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견된 그 재앙 아니에요? 이런 거는 구제역 AI로 매년 렌더링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연천 시설만 가지고 용량이 딸리니까 포천 가지고 오겠다는 거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기자님, 그거는요, 제가 이제 담당 과장인데요. 10년 전부터 이런 시설을 대규모로 해야 된다고 늘 중앙정부에서 했고요. 네. 그 이제 요번에 이제 지사님 바뀌면서 드디어 이제 그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사가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예산을 줬어요? 예, 해서 그래서 한 500억 정도 들여가지고 500억? 예, 네. 대규모로 할 겁니다. 어디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는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얘기하면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고정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고정식으로 하고 고정식으로? 예, 이동식은 굉장히 용량이 작기 때문에 네. 예, 발생 농장만 가서 고정식, 그 이동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대규모로 이렇게 감염되지 않은 거는 대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경기신문 문서가 여기 이제 김포하고 파주가 예. 수매와 도태를 완료했다고 여기 발표문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포하고 파주에는 현재 대지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거기로 가면 되지. 원칙 있는 곳에 왜? 거기는 렌더링 시설이 없어요. 거기 렌더링은 어디서 했나요? 네? 렌더링 거기는 다 김포까지 묻었습니다. 다 묻었나요? 예, 묻었는데 지금 그 환경적으로 뭐라 그러니까 그저 악취나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재입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연천 대지는 굳이 렌더링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파주 김포는 매립을 한 상태고 연천은 렌더링을 한다고 예,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순차적으로 나다 보니까 방역대에 뭐 500m, 그다음에 3km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렌더링 메모를 했는데 지금 연천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연천도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했고 저기 했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다 그냥 드러내라 이렇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그래서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거를 그 렌더링 하지 않고 다 그러면 또 저쪽 충남이나 충북의 그 회사를 불러다가 하게 되면 시일도 오래 더 걸립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그게 이제 갑자기 거기 8만 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연천에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그 일일 처리가 2,000도 정도 되는데 또 거기는 좀 회사가 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자주 또 고장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 파주와 김포에서는 그 매립 처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매립 도태 처리를 했는데 굳이 연천 대지를 렌더링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한꺼번에 많은 물량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연천에 그 렌더링 하고 그 다음에 매몰도 하려고 하는데 매몰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몰지를 뭐 군윤시까지 찾아내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찾고 있으면 연천에서 그래서 지금 일부도 지금 그 매몰도 좀 하려고 찾고 있는데 그 부지를 못 찾아서 지금 그 빠른 시일에 좀 처리는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예. 농식품부의 지시인가요? 아니면 그 권고사항? 저희가 그 농식품부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그 설명을 많이 드렸겠지만 일단은 살처분이 빨리 돼야만 그 연천을 비워야만 멧돼지로 또 감염 위험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래야만 또 포천의 양돈농가도 더 보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그 하는 국장님께서는 포천 양돈 농가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기자 입장에서는 예. 오히려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감염 우려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매몰 처리를 했다면
그 발생 지역 내에서 매몰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선 그 가축 모든 전염병이 마찬가지지만은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연천에서 더 이상 발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온 ASF는 잠복기가 4일 내지 7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국내 여러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더 이상 연천에선 아마 발생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렸다고 의심될 만한 아무런 그런 징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자꾸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염원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죠? 일반경기 이재학 기자인데요. 지금 전장님 말씀하신 한 7만 8천 두를 예상을 하시는데 저기 연천에도 렌더링 업체가 있고 포천에도 렌더링 업체가 두 개 업체가 빨리 이게 소각 처리하겠다는 건데 제가 아는 저기 들은 얘기로는 시화공단에도 이 렌더링 시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다발로 빨리 끝낼 것 같으면 예. 연천, 포천 시화공단하고 해서 시화공단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나는 걸 원하시면 시화공단도 가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가까우니까요. 예, 저희가 그 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포천. 그러니까 동시다발로 세 군데서 같이 하면 두 군데서 열흘 걸릴 거 5일이나 6일이면 끝나지 않느냐 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안심한 살처분 돼지라면은 포천을 꼭 찍어가지고 포천을 하는 것보다 포천도 좋지만 시화공단에 있는 그 렌더링 업체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저기 대화하는데 부작용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시는지 그렇게 한번 질문 드린 거예요. 그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살처분 가축을 갖다 렌더링 처리하는 거는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원래 기름하고 이제 단백질로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이나 단백질을 갖다 사료 원료로 씁니다. 근데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게 되면 사료 회사나 이런 데서 그 해당 제품 회사를 갖다가 그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렌더링 업체에서 뭐 대환영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까 좀 수익 말씀도 하셨지만은 뭐 좀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꺼려하는 데도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중에요. 예. 지금 그 이 살처분한 거는 다른 약이 있기 때문에 뭐 사체와 렌더링 하면은 뭐 사료라니까 그 업체를 거래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렌더링 업체들이 계속 그 사체 그 약품 처리한 거를 렌더링 해갖고 이거 사료화하다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제 얘기는 아까 그 서두에 잠깐 우리 저 이강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렌더링 걸 사료화하면은 그 업체를 거래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좀 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 하나 그 관계자한테 그 근무자한테 그 제가 자료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잘못 얘기하면 또 요즘에 하도 가짜뉴스 같은 데 문제가 되는데 그 증거가 저한테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왜 걱정스러운 게 이 사체는 약품 처리한 거는 사료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 어떻게 입증하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사료한다면 확인해 보셨으면 모르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아니 보도가 아니라 예. 자체 여기서 예전에 여기 구지역으로 해서 우리 렌더링 한번 한 적 있죠. 그때도 기자실 브리핑에 제가 기사 쓰는데 그 자체도 사료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하겠느냐? 제3회, 제4회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로 알아야죠. 뭐 TV로만 하겠다. 지금 매일 가서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그거 매일 볼 거 아니잖아요. 방역권이 상시 가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입증이 돼 주시면은 좀 더 여기 분들이 안심하고 우리 참 이렇게 국가전을 고생하시는데
어느 누구나 국민이 동참을 안 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여기 뭐 축산대 회장님도 오셨고 지금 양론농가에서는 최영길 회장님을 아주 안 좋아해요. 아, 내가 전해줄게요. 진작에 이 기자회견도 진작에 사전에 얘기한 다음에 해야지. 오늘 저녁에 들을 걸 알고 있어요. 난 연천 갔다 왔으니까. 왔고 다 짜놓고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반대할까봐. 이미 회장님은 여기하고 계속 거래를 한 걸 알고 있고 어떤 것도 제가 여기서 발표는 안 할게요. 내가 그 체면상으로 그 깊이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장님도 이런 부분에 국장님도 보시했는데 막말로 국가 재난이라면은 진작에 펼쳐놓고서 얘기한 다음에 자문좀 받고 이렇게 해야지. 다 해놓은 다음에 이따 저녁 때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하루에 과장님 여기가 3,500, 4,000도예요. 작업하는 게 5, 6,000도 들 거 아닙니까? 하루에 여기. 에? 그런데 괜히 여기서 썰렁썰렁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사지 가면은 모독의 방역 때문에 걸리니까. 근데 그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알았어요? 먼저 소화할 때도 그렇게 단속이 안 됐잖아. 말로만 그래놓고 이 밭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회장님이 양론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불순 같고 이거는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예산이고 뭐고 다 잡고 있으니까 따라가야지. 포천시도 알아요. 아는데 이런 거를 좀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그냥 진작에 얘기하면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얘기를 한번 한 다음에 이 부분이 회장님들이 쓸 안 쓰면 지금 양론농가 대모 알판에 가서 차 대놓고 못 들어오게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아까 말씀드린 돼지 농가 얼마나 많아 여기. 야 들으니까 우리 오염돼.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지금 다 해놓고서 또 일요일날 2시에 기자회견 싹 해놓고 눈 가리고 이거 애들 장난하는 거 아니야 회장님? 에? 진작 좀 말이야 했어야지. 그런 게 부족했어요 그게. 포천시 잠깐만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뭐 AI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경기도 국장님한테 김정수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매개체가 뭐예요? 매개체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멧돼지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임진강 수계를 따라서 쭉 이렇게 행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월 9일날 왕지면 쪽에서 이제 그 멧돼지로 인한 감염 여부가 돼서 그대로 또 멧돼지가 나다 보니까 그게 있고 해외 뭐 축산물 쪽에서도 이제 그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도 단속도 많이 했고 그런 건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이제 살처분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그냥 바로 이제 살처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체계로 숙주를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면역이 이걸 찾기가 어렵긴 한데 지금 차량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이게 면역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다 조사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개체는 뭐죠? 네, 근데 이제 매개체는 아마 저희들이 그 전문가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 멧돼지가 일단 매개체고. 애매한 멧돼지만 주는 건데. 네. 팔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멧돼지를 통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철책선을 못 내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예측을 해보니까 전문가 얘기도 들고 설치류나 이런 거는 철조망을 다 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물이나 폐기물이 또 임진강 한탄강 통해서 내려올 수 있고 그래서 그 매개체가 설치류나 뭐 설치류도 있고 오소리도 있고 뭐 쪽제비도 있고 또 너구리도 있고 예 곤충도 얘기하는데 곤충이나 파리 모기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그 매개체가 멧돼지하고 진드기인가 아프리카 쪽에 무슨 물렁 진드기인가 그 정도만 밝혀져 있지 파리가 이렇게 뭐 매개체가 된다 그런 건 아직은 이게 밝혀지지 않아요. 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김정수 국장님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그렇습니다. 중현 국장님 매개체가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르면서 괜히 지금 AI 방역가지고 공무원만 때려잡고 애매한 포천에 이재명 과장만 병기심 만들어 놓고 도에서 그러면 안 돼요. 도청 국장님들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뭐야 도청 숙선살림도 김정수 국장님하고 유춘영 국장님 채용이 요거 왜 포천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사인하네? 이거 왜 협력 발표문을 포천 기자들은 뭐 날라르 기자? 이걸 발표를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해줘야지 그 사인을
나중에 퇴직하실 거예요, 내일 모레 부장님, 그죠? 퇴직하실 거예요, 며칠 있으면. 그 퇴직하고 연가는 아니, 그러니까 퇴직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나는 우리 김정은 부장님 내일 모레 또 관련다시고 가실 거 아니에요. 행정이시니까. 뭐, 임현성 과장님도 며칠 있으면 관두실 거고. 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희가